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이제 썸 프로덕트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 프로덕트. 좀 전에 제가 프로덕트라는 함수를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요거를 서로 인수를 곱해서 채우기 핸들에서 그 다음에 썸을 하게 되면 295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썸은 중간 가정이 없으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중간 가정 없이도 곱들에 대한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썸 프로덕트 함수인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우고 썸 프로덕트 범위를 잡는 거예요. 어레이라고 나올 겁니다. 어레이. 이 어레이가 연속된 셀 주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참고로 또 썸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숫자만 나온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곱하기를 바로 해주셔도 그 결과가 동일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거나 숫자만 나온 경우는 동일하게 계산이 된다. 그런데 원칙은 이제 이 인수별로 따로따로 넣어주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썸 프로덕트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동일한 위치에 해당하는 값의 곱들에 대한 합이다.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곱하고 그 곱들에 대한 전체 합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썸 프로덕트, 썸과 프로덕트가 서로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인수의 개수가 동일하게 가져야 돼요. 여기가 5개면 두 번째 배열도 5개가 와야 됩니다. 하나라도 다르게 되면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죠. 밸류라고. 이렇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세로 방향만 하는 건 아니고 가로 방향일 때도 같은 너비가 되면 돼요. 그래서 실습 예제를 이제 가중치 평균이란 말을 가지고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가중치 평균. 가중치 평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대학교 때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뭐 교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70%, 레포트 20%, 출석 10% 그렇게 해주면은 33%씩 주면은 그것을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하는데, 특정 과목의 비중 좀 다르게 해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게 가중치 평균이에요. 가중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각각의 점수와 가중치 비율을 곱한 후에 대한 전체의 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율을 줬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는 각각의 점수 곱하기 가중치 더하기 각각의 점수 곱하기 가중치 더하기 각각의 점수 곱하기 가중치인데, 채우기 핸들을 해야 되니까 가중치는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쭉 채우기 핸들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이 가중치의 평균에 대한 정의가 각각의 값들을 비율과 곱하고 그것들에 대한 합이 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수식으로 안 하고 썸 프로덕트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썸 프로덕트 이 범위에다가 쉼표하고 요 범위, 근데 이 채우기 핸들 하면 이 범위는 증가하지 않아야 되니까 F4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구해주시면은 이 가중치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가중치가 이렇게 세로로 긴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썸 프로덕트만 제가 해볼게요. 썸 프로덕트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고 절대 참조, 순서는 바꿔도 되니까요. 어차피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높이가 같으면 되고 너비가 같으면 된다.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3, 여기도 3, 그 다음에 여기가 3, 여기도 3.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배열 상수로.
이렇게 해서 행세, 열심, 그래서 열과 열을 구분할 때는 보이는 것처럼 1, 2, 3이라고 나오니까 쉼표로 구분해서 일행 3열, 여기도 일행 3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열끼리 가지니까 이렇게 배열상수를 넣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곱해지고 여기 곱해지고 여기 곱해져서 2, 6, 그 다음에 12 이렇게 되겠네요. 2, 6, 12. 예. 그래서 20이 나오겠죠. 배열상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이제 필기에 나오니까 해석하는 방법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기에서도 배열상수가 나오는 것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는 이렇게 가중치가 별도의 셀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가중치가 말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별도의 셀에다 입력하면은 그 부분에 한해서는 0점 처리가 되니까 입력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럼 가로로 기니까 이렇게 그 세미콜론과 그 다음에 쉼표가 헷갈리신 분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는 잡고 F9를 누르면 수식이 값으로 변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열과 열을 구분할 때 쉼표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중치를 입력할 때 쉼표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sum product 하시고 이 범위는 그대로 받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그 안에 상수를 나열하면은 이걸 배열상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배열상수는 수식을 입력할 수 없어요. 숫자만 입력하거나 문자만 입력하거나 논리만 입력하거나 오류값만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분율도 못 써요. 50%라는 이 백분율은 연산자입니다. 나누기 100을 해주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20% 그리고 10% 이렇게 하시면은 에러가 걸려요. 이렇게. 또 나누기 100을 해도 안 돼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숫자만 와야 되거나 값만 와야 되는데 문자 값이나 수식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입력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됩니까? 0.5 쉼표 0.2 쉼표 0.3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계산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배열상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괄호 안에다가 어떠한 값들을 나열을 하는 건데, 이 중괄호 안에다가 값을 나열할 때 구분자를 두 개를 씁니다. 이렇게 세미콜론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세미콜론은 행과 행을 구분할 때 그때는 세미콜론을 씁니다. 그래서 행 구분에 세미콜론을 쓰니까 행세라고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열과 열을 구분해서 쉼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열을 구분할 때는 쉼표니까 열심히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세. 아니면 그렇게 외우기가 싫다 그러신 분은 이렇게 해보세요. 는 하시고 이렇게 잡고 F9를 누르면 이렇게 수식이 값으로 변하거든요. 그럴 때 세미콜론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F9를 누르니까 쉼표가 돼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실기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배열상수 가중치 평균을 구할 때 별도의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배열상수를 이용해서 sum product를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 최근 실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열상수 값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value라는 함수가 있어요. value라는 함수는 이제 문자 처리된 숫자를 문자화된 숫자인데 문자처럼 표시된 것을 숫자 데이터로 변경할 때 value라고 합니다. 근데 뭐 굳이 뭐 저희가 문자를 쓸 때 숫자를 쓸 때 문자처럼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함수하고 이제 이 value가 같이 쓰게 되냐면
특히 라이트, 레프트, 미드가 됩니다. 그래서 PA-1에서 라이트를 쓰고 한 글자를 추출하게 되면 우리 눈에는 숫자 1로 보이지만 실제 문자 1로 처리가 돼서 왼쪽 정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비교 연산식에 참여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가 않죠. 분명히 1은 1인데 오른쪽은 문자 1, 오른쪽은 숫자 1, 왼쪽은 문자 1이라서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럴 때 바로 밸류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건 가능합니다. 네가 1과 같냐. 이렇게요. 그래서 밸류가 미드라이트 레프트에 숫자를 추출했을 때 같이 사용할 수 있겠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밸류는 문자에 쓰시면은 오류가 나요. 이 밸류라는 것은 숫자를 입력할 곳에 문자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오류니까 반드시 문자화된 숫자를 쓰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문자화된 숫자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곱하기 2를 하면 숫자로 또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라이트를 하시고 밸류를 쓰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곱하기 2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숫자 형태로 변하는 그런 경우도 좀 1급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밸류를 써라 그러면 쓰고, 쓰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 숫자로 변환을 해야겠다. 그럼 곱하기 1 또는 나누기 1 또는 더하기 0 이라면 안 돼요. 값이 변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산술 연산을 통해서 문자화된 숫자가 이제 말 그대로 숫자로 바뀌는 경우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1급에 나오는 경우, 1급에 추가되는 이제 기본 함수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커마 1급에 나오는 기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급에 관련된 기본 함수는 마쳤으니까 실제 많이 쓰는, 자주 사용되는 함수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